저는 오늘 건축이 문제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토진흥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그린홈 플러스가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의 어찌 보면 건축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년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과 달리 70년대 건설 산업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을 비롯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70년대에 우리가 두 차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하나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디자인 위드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최근에도 광고에 보니까 하나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책이 건축에 있어서 제 앞길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사실 80년대에는 지난 70년대 에너지 파동 이후에 패시브 빌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런 패시브 빌딩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나아가서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연구 프로젝트의 어떤 참여 경험 그리고 후에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의 기존 건물에서의 에너지 관리 기법에 대한 그러한 연구의 경험들이 저희가 그린홈 플러스를 구현하기까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연구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90년대 초반에 귀국해서 대학에서 이제 건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미 더 이상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그런 화두가 등장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연히 독일의 데니얼스 교수님을 뵙게 되는데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한테 상당한 그런 어떤 충격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까지 건물 에너지 또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접근을 단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수준에서 수행해 왔다면 이분은 어찌 보면 건축 실무를 통해서 실제로 아주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사실 대학을 학부밖에 나오시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뛰어난 이러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스위스 에테하에 있는 건축대학의 교수로 초빙되기도 하고 또 이런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년 새롭게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열정적인 그러한 활동과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소위 저는 BK21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BK21 사업을 하면서 건물 분야에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마다 해외에 답사를 다니면서 각국의 새로운 선진 건축 기술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변화라든지 또는 건축 시장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데니얼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의 그런 생태건축, 에테하에서의 연구활동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또 2001년도에는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는데 캐나다는 이미 1970년대 에너지 파동 이후서부터 20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러한 정책 프로그램을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R2000 프로그램이라든지 C2000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건물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는 소위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생태마을에 대학생들과 더불어서 가서 실질적인 그런 생태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어떤 건축 기술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변화,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2005년도에 당시에 제가 이제 건축학회 연구 담당 이사를 맡고 있을 텐데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에 대한 그런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1997년도에 IMF 이후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전부 아파트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선진국의 어떤 건축적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어떤 대량의 어떤 공급 위주의 그런 건축적 정책보다는 보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건축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건축 산업이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또 이런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워크 모델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2006년도 저희가 그동안의 친환경 건축이나 건물 에너지에 대한 그런 지식과 경험, 연구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통합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도에 다 아시듯이 우리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 연구의 목표도 소위 제로 에너지 그린홈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침내 2010년도에 저희 그린홈 플러스가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그린홈 플러스 개관 당시에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상 절감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견본주택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을 줄인 이른바 그린홈 플러스 기술을 보금자리 주택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존 아파트보다 에너지 총 사용량을 40% 줄이도록 설계된 저에너지 친환경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단일 창호인데 비해 이중 창호가 설치돼 있어 겨울철에는 단열 기능을 확보해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여름철에는 최대한의 자연 환기를 통해 냉방 에너지를 줄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벽제 콘크리트 외부에 설치된 단열재도 기존 아파트에 비해 단열 성능을 1.5배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열을 끌어들이는 지별기를 설치해서 가정 내에서 온수로 이용하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태양열 급장 시스템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그만큼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전기와 가스비 등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설치돼 있어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에너지 주택 기술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를 4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40% 절감형 모델은 지금 당장에도 실현 가능한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80% 절감이 가능한 그런 모델도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린홈 플러스 건설 기술을 우선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보금자리 주택에 지금 우리가 그린홈 플러스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집약해서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범주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금자리 주택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주택 건설에도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다음 달 중으로 현재 최대 15%인 아파트 에너지 절감 의무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그린홈 플러스를 구현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주로 우리 건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고는 그린홈 플러스가 또는 제로 에너지 그린홈이 이런 거였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저희가 R&D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서 그린홈 플러스를 완성하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R&D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린홈, 주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반 건축으로까지 확장해서 소위 포스코 그린빌딩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기획하게 되고 2011년도에 또 시장 수요 기반의 신축 녹색 건축물 확산 연구라는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은 올해 10월 달에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든지 어떤 건축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러한 건축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프로세스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고 이 프로세스 모델에 의해서 구현되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10월 달에 개막식 행사를 통해서 이 포스코 그린 빌딩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